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 M10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를 뒤로 하고 시장이 개장되면서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양호한 움직임을 보여줬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은 배당일이었습니다. 그죠? 배당락이 진행된 부분이었죠. 이론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 시장은 0.79% 정도 하락하는 것이 맞는 흐름인데 사실 배당과 관련된 부분이 조금 제도적 부분이 바뀌었죠. 그죠? 천편일률적으로 12월 결산법인이 진행되던 12월 부분에 깜깜이 배당 이 부분으로 지뢰되던 것이 이제는 선진화 방안이다 해가지고 배당 기준일 이 부분이 이제 12월도 있고 4월도 있는 이런 부분으로 지금 바뀌는 과도기적인 측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12월 결산 상장사 2,267개 기업 중에서 636개, 약 28%가 정관을 변경해서 좀 바꾼 부분이고 나머지 72% 정도는 12월 26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배당락이 발생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오늘 배당과 관련된 보험이나 증권, 금융주들이 하락이 좀 두드러진 부분이고 그리고 섹터상에 있어서 통신 쪽 라인도 시장보다 약한 흐름을 보여줬죠. 그리고 또 잠시 후에 이야기할 부분 속에서 이제 석유화학 업종의 이 업황이 부진 이런 부분들이 전개가 되면서 약세 흐름을 보인 부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코스피가 0.4% 반등을 해주고 코스닥이 1.4% 정도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은 전체적으로 양호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024년도 증권사 부분인 주요 증권사들이 유망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모음입니다. 잘 맞지는 않아요. 작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증권사들의 코스피 예측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참 그렇게 틀리기도 어렵죠. 그런 부분인데 사실 NH나 키움증권이나 하나부터 시작을 해서 대부분 증권사가 반도체, 소프트웨어, 건설기계, 제약, 바이오 이렇게 보면 전부 다입니다, 섹터. 그지 않습니까? 그죠? 이 중에서 그래도 나름 최고 괜찮다는 거를 선별해서 이 투자가들에게 좀 진행해 줘야 되는데 각 증권사 모음집을 해보면 전 종목 그죠? 2,600여 개 종목 다 사야 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너무 이런 부분에 연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아침 초반만 해도 포스코 DX가 나흘째 거의 18% 20%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죠. 왜? 포스코 DX가 시가총액이 10조가량 되는데 그죠? 1월 2일 날 이전 상장 확정 그죠? 코스피로 넘어간다는 거죠. 시가총액 3등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합병을 했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는 부분이고 포스코 DX 그다음에 이제 LNF, HLB 그래서 3, 4, 5, 6 등이 전부 다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는 흐름을 갖고 있는 상황이죠. 자, 연도별로 보면 2017년에 카카오부터 시작을 해서 셀트리온 그리고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종목 부분들은 전부 다 코스피로 이전하는 흐름을 보여줬죠. 일정 정도 코스닥 부분의 변동성 성장성을 담보로 한 변동성이 진행되다가 일정 정도 이제 안정 궤도를 갖게 되면 코스피로 이전하는 흐름. 어쩌면 이런 좋은 기업들이 코스피로 가면서 코스닥 시장에 또 새로운 좋은 종목들이 신규로 들어오고 그런 가운데에서 코스닥에 있으면서 제대로 된 가치평가를 받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치평가를 제대로 받는 부분으로 넘어간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부분이지만 또 그렇게 좋은 종목들이 넘어감으로 인해서 코스닥의 변동성 부분이 커질 수 있는 우려는 항상 놓여져 있는 부분입니다. 뭐가 좋다 아니다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보다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너무 급등하는 경우에는 그죠? 차익 실현도 병행해야 된다. 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자,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김기수 돌직구 타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올해 여러분들에게 2023년을 맞아서 어려운 구간들이 있었죠. 작년 10월 39일, 9월 30일 날 2134포인트 코스피 지수가 찍을 때도 여러분들께 세상은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또 올해도 마찬가지 주요 변곡점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올해 제가 이 도지구 타임을 통해서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은 프렌드 쇼어링, 그죠? 탈중국, 탈공급망, 이 이야기를 참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세계 경제 기여도가 낮아지는 중국 경제의 모습이다. 그죠? 그리고 이제 5월 17일 날 여러분들께 방송을 드리면서 탈한국산, 중국이 탈한국산을 외치고 있다. 그리고 첨단 산업의 내재화 속도가 가속화돼서, 그죠? 중국의 중간재 내재화의 대중무역 흑자가 급감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중국을 피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렸고, 또 미국이 제시한 새로운 경제 질서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국제 분업과 신자유주의로 완성된 세계화가 흔들리기 시작을 하고 있다. 왜? 코로나 이후, 그죠? 코로나 때 중국이 워낙 심하게 봉쇄를 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훼손되는 흐름을 보여준 상황, 거기에 중국이 홍콩과 그리고 또 대만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 한 국가, 이거를 강조하면서 서방 국가에게 좀 미움을 사는 부분, 그런 상황 속에서 세계 경제가 블록화가 되고 있고, 공급망 블록화가 되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흐름, 그래서 미국과 유럽을 동반한 서방 국가 진영과 중국과 러시아의 진영, 이 흐름으로 진행되면서 이 친미 성향의 공급망, 그리고 이 친중 성향의 공급망으로 헤게모니가 바뀌고 있는 상황, 그런 가운데에서 위안화 결제 부분을 강조하는 중국에 반해서 이 미국이 달러 시스템에 도전하는 국가를 용납한 사례가 없었다는 흐름, 그런 흐름들 속에서 이 중국의 공급망을 뺏어오는 그런 과정, 그래서 리쇼어링과 니어쇼어링이 진행되는 상황, 그 수혜의 흐름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어제 뉴스가 나왔죠. 골드만삭스 중국 주식 수석 전문가가, 그죠? 올해 중국을 15%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봤는데 오히려 15% 이상 하락한 흐름 부분에 잘못했다라는 반성의 글을 올렸습니다. 사실 MSCI 중국 지수를 보게 되면 올해 잠깐 6, 7월에 반짝했다가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들에게 비단 비구 이안이나 헝다 사태 이런 걸 이야기하지 않아도 중국 지수가 하염없이 내려오는 상황이고, 중국을 제외한 MSCI 신흥시장 지수는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연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는 탈자금이 계속 빠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글로벌 자금은 선진국 시장에 집중되고, 그런 가운데 이머징 마켓 시장에서는 대만 시장과 우리 시장 이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주가가 올라갈 만하니까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 날 PCE 물가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0.0% 전월비 상승하는 걸로 봤는데 마이너스 0.1%나 나오면서 2020년 4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처음 그 정도로 물가가 안정되는 흐름을 보여줬고, 근원 PCI, 코어 PC 이쪽 라인 부분도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물가 안정을 가속화시키는 흐름을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러면 물가가 안정되는 가운데에서 경기에 대한 우려, 연착륙을 할 것이냐 경착륙을 할 것이냐, 물론 여러분들께 항상 이야기하지만 연착륙이든 경착륙이든 착륙은 착륙입니다. 그죠?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 본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나 또 내구재 수주 주문과 관련된 지표나 또 소비자 기대 심리 지수나 이런 걸로 보게 되면 연착륙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시장 우려보다 미국 경기 둔화폭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골디락스 경제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금리 인하가, 그죠? 금리 인하가 제가 이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금리 인하가 주시장의 모든 해답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 가운데 첫 번째 금리 인하를 하는 타이밍 부분에서는 조심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금리 인하에는 두 가지 성격의 금리 인하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기 침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하하는 흐름, 그게 이제 경기 침체 금리 인하, 리세션 컷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반면에 물가 때문에, 그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뭐 이제 경기 침체 때문이 아니라 물가가 올라서 이제 물가가 내려가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보험성 금리 인하 또는 디스플레이션 금리 인하가 진행되는 흐름을 보여주는데, 이번 국면은 그죠? 그렇게 그죠?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는 것보다는 그죠? 물가가 안정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 작년 3월부터 미국의 기준금리의 이 금리 인상 속도가 엄청나게 가팔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물가가 내려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게 되면 경기가 연착륙되는 과정에서 디스플레이션 금리 인하, 그죠? 물가가 하락하니까 금리를 인하하는 이런 흐름으로 진행되면 미국 시장은 견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어느 기간까지 상승할 수 있는데 그거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AI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의 인력 조정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 그죠? 사실 우리가 산업의 기술이 고도화되고 이러면 그죠? 인간이 편해지고 윤택해지는 삶을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또 하나는 일자리를 뺏기는 거죠. 우리가 뭐 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전동화 시스템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일자리를 뺏기게 되는 거고, 또 개인 인간들의 이 일할 자리를 로봇이 대체하면서 또 일자리를 뺏기는 그런 흐름들 속에서 AI를 탑재한 로봇이나 AI 이쪽 라인 부분이 지금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흐름 부분으로 가면서 내년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내년 초에 구글이 3만 명 구조 조정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 골드만삭스가 올해 3월 달에 보고서에서 향후 10년 안에 그죠? 정규 일자리 3억 개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AI라고 할 정도로 AI가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이제 대체 직종 부분으로 보게 되면 변호사라든지 세무사, 보험 청구사 등 이런 부분들이 놓여져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금리 인하, 그죠? 경기 침체로 인한 금리 인하가 아니고, 그죠? 물가가 안정되기 때문에 연착륙을 통한 금리 인하가 진행되는 부분, 연착륙, 그게 이제 2019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죠? 2019년에 보게 되면 이 회색이 기준금리인데 미국 기준금리가 올라가다가 정체가 되는 현상, 금리 인상을 멈추는 기간, 이 기간 동안에 MSCI 선진국 지수나 이 지수 상황이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죠. 약 4개월 정도 상승을 했다. 그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하다가 중단하는 시점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 상승을 하는데 그 이후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경우 흐름 부분으로 들어가면 사실 S&P 500은 올랐는데 코스피 지수는 좀 출렁출렁거리면서 약세를 보였잖아요. 이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이때 조정의 폭이 18%, 20% 나오는 평균 값으로 조정을 받는 경우가 컸었다는 겁니다.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글로벌 경기 동향과 맞물릴 경우에 글로벌 경기가 괜찮으면 이 조정의 폭이 얕게, 크게, 높게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인데, 그죠? 지금 이제 미국 경기는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만큼 괜찮기 때문에 미국 지수나 우리 지수도 쫓아갈 가능성이 높은데, 아까 보셨듯이 중국하고 홍콩이 문제인 거죠. 그죠? 그 중화권 시장의 흐름 부분이 안 좋다 보니까 우리 시장은 산업재, 소재 이쪽 부분이 중국
하고 맞물린 부분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수 흐름들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면 일정 정도 지금 연말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글로벌 시장도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지금 다우지수가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스닥 지수가 전고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 기간을 본다면 그죠? 사실은 11월 14일부터 미국 시장이 추세 돌파하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본격적으로 가지고 왔다. 그러면 적어도 내년 2월 중순 라인까지는 지수의 상승 흐름 부분이 계속 연결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예상할 수가 있죠. 과거 자료가 맨날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다만 이런 흐름도 놓여지니까 전체적인 수급과 시장 흐름을 살펴보면서 갖고 갈 부분은 갖고 가고 그렇지 않을 부분은 뭐 또 매도하고 비중을 조절을 해야겠죠. 자,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중국 리스크는 여전하다. 뭐 오늘 0.5% 1% 반등했다고 바닥 나왔다? 저는 아직 중국 시장이 홍콩 시장이 바닥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시장은 그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된 부담 요인이 내년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유동성과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흔들릴 수 있는 요인이 일정 정도 될 수 있다는 거고 또 홍콩 H지수 연계 ELS 손실도 내년에 본격적으로 확정이 되는 거죠. 이런 부담 요인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 시장에 안 좋은 부담 요인이라는 건 염두에 두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신규주 쏠림 그래서 묻지마 투자를 지양해야 된다라고 세 종목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LS 머티리얼즈나 에코프로 머티, 두산 로보틱스는 뭡니까? 신규 상장주의 대표주로 너무 과하게 실적 대비 끌고 왔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 일단 매도하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렸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지난주에 중국과 관련된 미국의 규제가 계속 강화된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12월 21일 날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반도체 추가 규제 시사를 했다. 그죠? 레거시 반도체도. 그죠? 구형 반도체. AI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레거시 반도체까지도 규제한다. 그러면 중국산과 관련된 부분을 대체할 부분은 사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쪽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관련된 부분.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1.83% 오르면서 78,000원. 아직 8만전자도 되지 못했지만 여하튼 시세 흐름을 양호하게 갖고 가는 이유가 될 수 있다. 물론 지금 D램 가격이 조금 반등하면서 D램 쪽 라인 부분에 있어서는 흑자 전환했는데 낸드 플래시 쪽에서는 올해 양사 합쳐서 20조 정도 손해, 그죠?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영업이익 기준으로 바라봤을 땐 지금의 주가가 절대 낮은 가격은 아닙니다. 저평가는 아니라는 거죠. 반면에 이제 내년에 이러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반도체 업황의 개선 흐름 부분을 감안한 흐름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HBM과 CXL, PIM과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이게 독보적으로 계속 치고 가지 않습니다. 같은 반도체 내에서도 이 AI 쪽 부분이 서로 순환한다는 겁니다. 그죠? CXL이 올라가다가 부담되면 조정을 받아야 되고 그 조정받는 와중에 오늘은 HBM 쪽, 한미반도체 쪽에서 좀 반등이 들어오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진행되는 상황이지. 지금 시장을 바라보시면 지수는 올라가는데, 그죠? 특정 종목 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올랐다 내렸다만 반복을 하죠. 그런데 경제방송은 매일매일 당일 오른 종목만 부각을 시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고객 부분들이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야, 지수는 많이 올라가고 맨날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저렇게 많은데 왜 나는 이렇게 시장에서 소외되는 것 같을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장 흐름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항상 여러분들의 계좌는 그죠? 성장을 우선시하는 흐름의 섹터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뒷받침될 수 있는 종목 위주로 확고하게 그죠? 부러우면 지는 거다.
라는 신념을 가지고 움직일 필요도 있는 겁니다. 자, 병 주고 약 주냐, 약 주고 병 주냐, 그죠? 지난주 금요일 날 게임주가 난리 부르스가 났었죠. 중국의 규제 때문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또 판호를 개방을 하면서 달래주는 흐름을 보여주니까 오늘 중국 뭐 텐센트라든지 뭐 넷이지가 조금 반등하는 흐름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번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그죠? 게임이나 이런 쪽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왜? 시장이 가장 큰 중국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 게임은 아편이다 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러면서 청소년 대상 규제뿐만이 아니라 성인 규제도 엄청나게 하고 있는 부분, 그럼 불확실과 연관된 부분이잖아요. 그죠? 뭐 증권사별로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반등 시 비중 축소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올해 그죠? 가장 안 좋았던 섹터가 화학업종일 겁니다. 그죠? 지금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이나 뭐 이 주요 화학업종들의 공장 가동률도 현저하게 낮죠.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 중국은 우리나라 석유화학 제품의 제1 수출국입니다. 그죠? 에틸렌의 83%, 그리고 석유화학 전체 제품의 40%가 중국으로 수출이 돼요. 그런데 에틸렌뿐만이 아니라 석유화학 제품 모두 감소하고 있는 부분. 그 감소하는 이유가 뭡니까? 중국의 경기 부진이잖아요. 부동산 경기 하루아침에 바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산업재 쪽 라인 부분, 그죠? 거기에다가 뭐 화학 설비 이런 쪽 공급 과잉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안 좋은 거고, 그래서 폭탄을 맞은 부분이 또 오늘 모습이죠. 자, 여러분들 뭐 세스 2023과 관련돼서 많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주목할 기술 트렌드, 인공지능, 항상 AI는 포함되죠. 그죠? 거기에 초연결, 그리고 변화 가능성 헬스케어, 그리고 자율주행과 UAM. 이쪽에서 자세히 잘 보셔야 될 종목 부분은 뭡니까? 그죠? 뭐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은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그런 쪽을 보시면 되고, 거기에 뭐 자율주행 이쪽은 뭡니까? SDV 현대 오토에버. 그죠? 그리고 UAM 쪽 부분 보시면 한화 시스템 이런 쪽 라인 부분들을 보면 되고, 그런 가운데 JP모건 헬스케어와 그리고 바이오텍 쇼케이스 2024 참여 기업들이 쭉 있습니다. 이런 바이오 쪽 라인 부분들이 내년 초까지는, 왜? 일정이 비슷합니다. 1월 8일에서 1월 11일. 그죠? 그러니까 그런 쪽 라인 부분들이 오늘 세게 좀 올라왔잖아요. 어제부터. 그죠? 한미약품, 종근당, 그리고 한올 바이오 파마. 그죠? 이런 유형의 종목 부분들이 그런 흐름들로 반등을 하고 있다. 자, 거기에 이제 미국 전기차 전환 주춤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금 다 돼서. 그런데 이거 맞아요. 좀 충전소도 부족하고 비싼 가격.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10월 달까지 뭡니까?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했습니다. 그죠? 전년보다 못하지만 56% 증가를 했고, 또 미국이 내년 1월부터 전기차 연말전산 세액공제, 그러니까 세액공제를 연말정산 때 하는 게 아니고 구매 시점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는 흐름이기 때문에 내년에 구매하려고 하는 수요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또 일본 자동차도 태국과 관련된 이 전기차 전환 여기에도 동참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자, 잠시 후에 6시부터 그죠?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2024년 1월 어떤 섹터, 어떤 종목 부분이 그래도 시장보다 더 나을지 요와 관련돼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텐데, MTN 밴드에 저 김기수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저와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